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하면서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 합법 이민행정 관련 부서에 행정 개선 조치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의 핵심 사항이었던 추방유예와 불체부모 추방유예가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되면서 개정 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합법 이민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영주권 문호 운영 방식이 대폭 개선되고 이민 수속이 신청자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백악관은 어제 21세기 합법 이민 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연방국무부가 관할하는 영주권 문호 운영 방식이 대대적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에서 우선 수속일자에 들어야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방식을 변경하고 앞으로는 연방 이민 서비스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영주권 수요를 명확하게 예측해서 우선 일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간 14만 개 쿼터가 정해져 있는 취업 영주권을 1년 안에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년도 첫 3분기 안에 집중적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현재 노동허가와 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 등 각 연방 기관별로 진행되는 이민 시스템을 신청자 중심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신청자에게 개인 계정을 부여해 간소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뉴욕 협의회 제17기 위원으로 총 171명을 위촉했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정재건 전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장이 임명됐는데요. 뉴욕 협의회는 이달 말에 있을 공식 출범식을 앞두고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통일 관련 사업 계획을 세우는 등 바쁜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오는 31일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17기 공식 출범식을 갖습니다.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정재건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은 한인사회와 미주류사회, 한국과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해 열린 뉴욕 창조평통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정 회장은 또 차세대 통일 인력 육성 사업을 도입해 한국의 뿌리 교육을 강화하고 세대 간 통일 공감대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17기 뉴욕 평통은 말씀드렸듯이 열린 뉴욕 창조 평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0명만의 통일운동을 하는 기구가 아닌 열리고 또 동포들한테 다가가고 또 동포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열린 우리 자문위원회가 되는 게 우선 목표고요. 이번 기수에서는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의 변화를 줬습니다. 12개의 분과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한인 정치력 신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치법률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또 기존의 교육위원회를 교육보건위원회로 확대하고 행사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우선은 차세대들을 위한 정치력 신장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또 한 단계 위로 가려면 정치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도 정치력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해서 우선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요. 한편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퀸즈 한인회 등 여러 한인단체들과 오는 29일 뉴욕을 방문 예정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동포간담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아 한국 등 해외로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공항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잘 몰라 처벌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작위로 엑스레이 검사나 전수검사 등을 실시해 반입 금지 물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세관국경보호국에 가장 많이 단속되는 품목은 한국에서 가져온 반찬류와 육류 가공식품 등 식의약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이 중점 단속하고 있는 반입 금지 물품은 장조림과 만두, 소세지 등 육류 성분이 들어있는 가공식품류, 또 과일과 씨앗, 뿌리가 남아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과
흙이 묻어있는 생물 등입니다.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도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반입이 자유로운 식품류도 있습니다. 김치와 같은 반찬류와 된장,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는 반입이 가능하며 김과 생선 등 해산물과 건어물 등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같은 식품류라 하더라도 반입이 되고 안 되는 물품이 있어 여행을 떠나기 전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야 세관에 압수를 당하거나 벌금을 무는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 신고서에 자진 신고하면 물품은 압수당하지만 벌금은 면할 수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불법 입국 혐의로 북한에 체포된 주원문 씨의 건강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억류 후 두 번째이고 70일 만인데요. 주 씨의 석방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어제 평양 고려 호텔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주 씨는 곧 석방되길 기대한다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가족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지난 5월 5일 CNN과의 인터뷰 이후 70일 만입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출신인 주 씨는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동에서 북한으로 불법 입국하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NYU 측은 주 씨의 석방을 위해 국무부 및 주미 한국 대사관과 협력 중입니다. 하지만 주 씨가 본인의 기대대로 곧 풀려날지 아니면 정식 재판에 붙여질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북한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석방과 송환 요구에는 일체의 답변 없이 주 씨의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북한의 처사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을 밝혔습니다. 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아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어제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공약을 가장 먼저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클린턴은 연설에서 경제 성장이 주로 부유층에만 집중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사실상 제자리란 점을 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성장과 공정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기업들의 이익은 사상 최고에 근접하고 있지만 중산층 근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일하고 있다며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강조했습니다.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중산층 세금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급병과의 의무화, 부유층과 대기업의 증세, 의료비용 감면, 여성기회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4월 뉴욕 퀸즈 한인회와 뉴욕 경찰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원데이 플라자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는데요. 다음 달 한 차례 더 원데이 플라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오는 9월 커뮤니티 보드 7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8월에 원데이 플라자 행사를 한 차례 더 개최하기로 교통국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을 위해 많은 한인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노던 블로바드 156가선 상소재 레오날드 스퀘어에 5천 스퀘어핏 규모의 공간을 마련하기로 시 교통국과 합의하고 지난 4월 제1차 원데이 플라자 행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이곳에 한국 전통 양식의 팔각정과 벤치 및 화단 등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원데이 플라자 행사에는 각종 커뮤니티 문화 공연은 물론이고 어린이용 클라이밍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해 공급된 서민 아파트가 2만여 가구가 넘었습니다. 25년 만에 최대 증가치인데요. 하지만 퀸즈 지역은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3일 브롱스 서민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에서 15회계년도에 2325가구의 서민아파트가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년 동안 6억 1,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8,500가구의 서민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또 시설이 노후된 11,825가구의 기존 서민아파트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보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164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23,300달러 이하의 극빈층에 공급됐고 38,85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1,901가구, 62,150달러 이하의 차상위층 가구에 14,116가구가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퀸즈가 1,190가구로 가장 적었습니다. 브루클린에는 가장 많은 6,915가구가 공급됐고 맨해튼에 6,110가구, 브롱스에 4,981가구, 스테튼 아일랜드 1,229가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는 뉴욕시 레스토랑에서 자연산 화로를 맛보실 수 없게 됐습니다. 날 생선인 경우 반드시 냉동 후 사용해야 하는데요. 한인 횟집들이 영업 손실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위생국은 8월부터 냉동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 생선은 식당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위생국은 날 생선의 기생충이나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익지 않은 생선은 최소 15시간에서 일주일까지 냉동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조개류와 양식어류, 참치의 특정 부위는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냉동된 생선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했을 경우에는 공급 업체로부터 냉동됐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제와 관련해 지난 2월 열렸던 공청회 직후 한인 요식업계 업주들은 냉동 보관 시설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식 횟집들은 화로, 회인, 광어 등의 어류를 주로 판매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영업 손실과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주차 미터기 요금 인상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한인 상인들의 거센 반발도 있었고 단체들의 반대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10분 미만으로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주차 요금은 기존 30분당 25센트로 환원되고 미터기 운영 시작 시간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되돌려집니다. 하지만 주차 제한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됩니다. 한인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있었기에 주차 요금 인상을 저지시킬 수 있었다는 자평입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